시작하겠습니다. 네, 목표는 크게 달리기와 건강, 달리기 방법, 그리고 러닝과 선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두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달리기와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효능은 체력 증진, 심혈관 건강 강화, 체중 감소, 스트레스 해소, 정신건강 향상, 영력 증가, 각종 성인병 예방 등 굉장히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효능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6개월 총 397km를 달려본 후기로 제가 느꼈던 달리기의 효능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력 증진 부분은 평소 일상,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거나 회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별로 체감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몸을 써야 되는 구체적인 노동을 할 때는 좀 체감이 됐던 게 좀 심박이 안정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호흡이 그렇게 가빠지지 않는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체감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해소 부분에서는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하고 2달 정도는 정말 100% 거의 한 200%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그냥 빨리 퇴근해서 달리는 거를 기대할 정도로 정말 이제 달리기를 즐겨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처음 2달 이후로는 좀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제 달리기에 어떻게 보면은 달리기에 어떤 재미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약 1kg 전후 체중이 감소를 했었는데 제가 특별히 식단 조절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6개월간 그래도 400km를 달린 것 치고는 좀 살이 안 빠져서 좀 실망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타 사항으로는 주량이 조금 늘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달리기와 건강에 대해서 일반적인 효능과 실제로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달리기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심박수와 달리기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왼쪽 그림의 5단계로 나뉜 거는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 강도, 다시 말하면 좀 심박수 같은 거를 5단계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는데, 밑에서부터 존 1, 위로 갈수록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최대 존 5로 이렇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존 5 정도는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운동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실제로 본 부분은 존 1은 사실상 거의 빠른 걷기 운동 정도라서 존 2부터 존 3, 이 정도가 사실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운동 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운동을 했을 때, 달리기를 했을 때 제가 운동 강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 존 4 정도에서 계속 운동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심박수 계산하시는 법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최대 심박수 계산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220에서 자기 나이만큼을 빼면 이게 최대 심박수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이 최대 심박수인데, 제가 달리기를 하고 나서 종종 이렇게 실제로 심박수를 재보기도 했는데, 손으로 이제 잰 거긴 하지만, 그럴 때 거의 16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존 4에 해당하는 이 정도의 운동 강도로 사실상 저는 계속 달리기를 해왔던 거죠. 하지만 제 실제 달리기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존 2와 존 3의 기본 지구력 향상, 지방 연소, 그리고 유산소 능력 향상이 목표였는데 존 4로 달리고 있었던 거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달리기를 했던 경험이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력 증진 쪽에서 뭔가 체감이 안 됐는데 체중 감량도 사실
존4에서는 체중 감량보다는 국강도 운동 지속 능력 향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 존2 부분에서 보시면은 최대 심박수에서 6에서 70%의 강도로 운동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30 정도의 심박수가 되는데 실제로 조금 달리기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20에서 130의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달린다는 거는 굉장히 천천히 달려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심박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천천히 달려서 이게 지구력 향상이나 지방 연소가 될까라고 해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 네, 왜 존2가 지방 연소에 유리한가? 일단 첫 번째로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총 칼로리 소모량은 커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일정 강도 이상에서는 이 세로축이 이제 지방 대사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정 강도 이상에서는 점점 지방 대사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방 대신에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무선소성 대사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존2, 그로 인해 젖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근육의 피로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존2는 높은 지방 대사율과 운동 지속성 때문에 지방 연소에 유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워치나 이제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 달릴 때 심박수를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심박수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존투를 유지하는 팁을 알려드리면 이게 전화 통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 어려운 강도. 그러니까 조금 한 번에 말을 할 때 긴 문장을 말할 수 없는 정도. 이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시고 아니면 이제 코로만 호흡이 가능. 달리면서 코로만 호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시면 존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폭과 케이던스인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케이던스는 단위 시간당 발을 몇 번 내드느냐, 몇 번 구르느냐인데 여기서 보폭과 케이던스가 결국에 달리는 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폭이 크면 케이던스가 같은 속도에서 보폭이 크면 케이던스가 낮아지고 보폭이 좁아지면 케이던스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폭이 크고 케이던스가 낮을 경우에는 충격 흡수가 부족하고 관절에 부담이 가요. 그러니까 부상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처음에 이제 달리기를 시작할 때 이제 기록이 있는데 그때 제가 달렸던 케이던스를 보면 160 초반대를 기록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달리는 걸 유지를 하다 보니까 아킬레스 발목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케이던스를 조금 높여서 보폭을 조금 좁힌 다음에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다리에 가는 부담이 줄어드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케이던스를 170 후반대, 177, 178 정도를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연스러운 달리기 자세에서 케이던스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부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케이던스를 높이는 팁을 말씀드리면 이제 무릎에 달리면서 무릎에 굽힌 정도가 당연히 변합니다. 지면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다리를 올리게 되죠. 왜냐면은 발을 차면서 다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올릴 경우에는 이 각도가 당연히 더 줄어들게 되는데 이제 차고 올라서 이제 다리를 뻗는 지점이 있습니다. 뒤로 차는 지점이 있는데 이때 다리가 더 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도가 변하는 거를 조금 최소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자연스러우면서 조금 신경을 쓰면서 이 각도가 많이 벌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느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리를 앞으로 뻗는 게 아니라 위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몸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리를 들어 올리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다리는 다음 착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자연스럽게
케이던스를 높이면서 부상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달리기와 저녁 달리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침 달리기는 하루 종일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켜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다른 일정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럴 땐 달리기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미룰 일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의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달리기 좋은 점이 이렇게고 하지만 안 좋은 점은 아침에는 몸에 근육이 굳어있고 혈압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일 수 있어서 부상과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녁 달리기는 신진대사를 증가시키는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된 운동 효율이 경우 혈압이 낮은 시간대에서 심혈관 질환에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게 숙면과 면역력 증강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 경험상은 잠이 더 안 옵니다. 이게 2시간 이내에 달리면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시간 전에 달리면은 수면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6시간 전에는 달려야지 수면에 방해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아침보다 저녁에 달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러닝화 선택, 여기서 발 모양과 러닝화 타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을 발의 아치라고 하면 이게 저희가 달릴 때 이 발의 아치로 생기는 이런 각도로 인해서 실제로 발을 지면에 닿을 때 살짝 회전을 하면서 이게 충격을 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치 부분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너무 낮아서 사실상 각도가 없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보통 말하는 평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치가 낮은 경우에는 달릴 때 발목이 안쪽으로 과도하게 꺾이는 과대전 현상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발목 안쪽으로 집중해 착지가 불안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발목 꺾임을 잡아주는 안정화를 신는 게 좋습니다. 안정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다리를 집어넣고 발목을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에서 좀 안정성을 더해주는 게 있고 아니면은 저희 밑창 부분이 조금 일반적인 쿠션보다 탄탄해서 이렇게 발목이 꺾이는 걸 막아주는 그런 안정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아치가 높은 경우에는 발목이 바깥으로 과도하게 꺾이는 과회전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때는 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회전을 통해서 충격을 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릎이나 허리에 큰 충격이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쿠션이 빵빵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신의 발 아치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제 주로 신는 신발에서 이제 밑창이 어디 쪽으로 더 많이 마모가 됐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이제 발 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렇게 조금 이상적인 중간 아치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하고 이 로우 아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중간 아치가 아니라도 좀 실망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러닝화를 조금 찾아보면 카본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카본화라고 하면 여기 신발 밑창 미드솔 사이에 이 카본 플레이트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신발인데 이제 카본 플레이트는 신발의 중앙부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달리기 시에 구부림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카본 플레이트는 발이 지면에 닿을 때 충격을 흡수를 하고 그, 그 흡수한 에너지를 이제 다음 걸음으로 전달하는 반발력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반발력을 이용해서 달린다는 거 볼 수 있죠. 제가 저번에 이제 저희 형이 내려왔을 때 카보나를 가지고 와서 한번 신어서 뛰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느꼈던 점이 굉장히 경이롭다, 신기하다라는 느낌도 받았지만 이제 다 달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신발이 달리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는 이게 내가 덜 힘들게 뛰게 도와주는 거는 또 운동량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찾아봤는데
실제로 좋은 카보나는 러닝 이코노미를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 러닝 이코노미라는 거는 주어진 속도로 달리는 데 필요한 산소 소비량 또는 에너지 요구량을 말하는데 결국에는 같은 거리를 같은 속도로 달렸을 때 좋은 카보나를 신으면 오히려 운동량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선수처럼 기록 향상이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비싼 카보나를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목표라면 내 발에 맞는 일반 러닝화로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